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빨리 감산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가 뭐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요런 분위기였는데, 너무나 빨리 의미 있게 감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완전 반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사실상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분위기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거의 뭐 틀림없이 이제 2,500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딱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달라질 건 없지만 그 말씀드린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큰 틀에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60주선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흐름을 보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세가 이 시점에서 이제 돌아서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안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저점만 높이면서 이렇게 삼각형,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든다, 이걸 돌파를 하면 드디어 이제 이 긴 하락 추세가 끝난다라는 거. 추세가 이제 돌아섰다라는 거고, 60주선 돌파하면 보시는 것처럼 탄력을 잘 받습니다. 하락 60주선 돌파하면 이런 짧든 길든 탄력을 받으니까, 이번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한 박자 느렸지만,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이미 잘 돌파를 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되냐면,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요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은 한 930선 정도까지 가면 부침이 생기고, 코스피는 이제 60주선 돌파하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당장 탄력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살짝 올랐다 조정받고 다시 이번이 이 상승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번 말고 그 다음이 진짜다라고 보면, 당장 코스닥에서 마지막 끝물에서 좀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피로 갈아타는 요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4.33% 상승했습니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 이게 또 삼성전자에서 특징을 찾자면 코스피보다 못한 흐름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왜 감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반영이 안 됐지만 보면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고입니다. 그럼 재고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보면, 한창 분위기 좋을 때랑 비교하면 재고가 지금 52조 원,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재고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가 한 52조 원치 쌓여 있다, 이게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 근데 가격이 뭐 조금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낸드하고 디램을 보면, 낸드 가격을 보면 과거에도 계속 떨어졌는데 최근 게 없네. 최근 게 없는데 아무튼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30% 이상 떨어졌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서 손실이 잡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 재고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재고가 거의 1년 동안 생산을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쌓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장이 멈춰도 반도체 공급이 괜찮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재고 자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한 3-4년 전과 비교하면 재고만 해도 한 거의 30조 가까이 증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고가 딱히 뭐랄까, 이 실적이란 게 작년에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작년 이제 11조 원인데 재고 30조에서 한 30% 까였다 그러면 작년에 본전밖에 안 된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를 내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빨리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창 때 50조 이상 투자하다가 이제 30조 원대로 떨어졌고, 네,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이제 돈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 계속 기업 가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가 줄어든다. 그리고 적자가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을 벌어서 갚지를 못한다. 지표 자체가 많이 약해집니다. 즉 복리 효과를 누릴 만한 그런 꾸준한 이익을 올리는 게 힘들어진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이제 예전만 못해진다라는 미래 가치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빨리 뒤집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의미 있는 타격을 주고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빠르다라는 거.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심한 상태일 텐데, SK 하이닉스의 재고를 보면 재고가 5조에서 15조인데 이번에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재고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돈을 갚아 나가면서 투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많이 났지만 보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투자를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갚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볼륨이 커지면서 부채가 그대로 있고 요게 더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누려왔다가 재고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제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이 쪼그라듭니다. 적자로 인해서. 그럼 부채 비율이 늘어나서 재무 건전성이 자동으로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평가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감산 결정을 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상승했고 뭐 삼성전자도 상승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식 시장의 어떤 좀 안 보이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교환사채.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주식을 더 늘려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다 하고 나니까, 물론 조건은 좋습니다. 1.75%면 조건은 좋은데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뭐 저 SK 하이닉스 교환사채 발행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거나 뭐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연한 일은 없을 거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주가가 아주 고점일 때 이런 거는 해롭습니다. 고점인데 외국인이 사는데 뭐 얘들이 설마 손해 본다고 지금 가격에 사겠어? 이런 게 이제 고점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심리적 제약이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야 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물론 이제 앞으로 적자가 된다라고 하면 더 내려갈 게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감산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제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환사채를 발행해 이 나쁜 상황에서 그럼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주가도 많이 내렸고 앞으로 계속 이러다 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고가 급격하게 쌓이고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면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얘들이 제정신인가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사고 확장을 했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삼성전자가 저 발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빠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금 뭐랄까 앞으로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지금 주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교환사채를 받네. 싸서 받았을까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받았을까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우리가 올렸었는데 편의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특수 시트 요거 이제 제가 올렸었는데 그 이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안 되는 법안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시트지를 바르게 됩니다. 예, 미관상의 뭐 문제도 좋지 않고 안에 안 보이니까 범죄에 대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 담배 광고 막으려다가 잃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 회사가 그 담배 광고 안 보이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예,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요 담배 광고랑 요 필름 내부의 어떤 부분들이랑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이 부분만 안 보이게 예,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러면 어떤 건지 제가 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사실 봐도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했을 때 어떤 효과 그리고 뭐 저기 햇빛 차단 예. 이런 부분도 생기니까 다른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시공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편의점 개업하시는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뭐 굳이 지금 돈을 들여서 바로 바꿀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 오픈을 한다든지 리뉴얼을 할 때는 이게 꼭 들어가지 않을까. 편익이 그만큼 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어떤지를 한번 찍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예, 저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 부분만 요 담배 광고가 있는 부분만 안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앞으로 저는 이 기술이 예, 아파트 1층 같은 데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커튼 치고 살기는 조금 싫고 그렇다고 또 예, 안 보이게 시트지 발라 놓는 건 답답하고 근데 밖에 이런 필름 시공이 되어 있으면 이게 기술이 아마 접목이 될 겁니다. 그 요런 광고만 표적해서 가릴 수 있듯이 예, 사람 살색 같은 것만 표적해서 또 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러면 훨씬 더 사용처가 늘어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움직여도 시야가 바뀌어도 이 부분만 안 보입니다. 예. 시야가 바뀌어도 여기 가서 봐도 안 보이고 저기 가서 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화면이 이게 여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새카맣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 보입니다. 요 광고만. 예. 그래서 이거 훌륭한 기술이다. 예.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여러분에게 어떤 회사 거다. 아니면 이게 상장 회사인데 저는 이거를 미리 알았으니까 주식을 사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 못 사고 여러분들께 말씀도 못 드리지만 아무튼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등장을 했다. 근데 이게 보통 기술이라 해도 좋은 기술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도 실생활에 쓰이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면 뭐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건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답답합니다. 근데 훌륭한 기술입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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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제가 주식에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이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못 쓰는 부분이 뭐 저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제가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게 지금 제일 집중하는 게 이제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잘하는 업체들은 이제 아무래도 선별해서 일을 하시게 되고, 왜냐면 이게 20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부족한 업체랑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제만 같지가 않고, 물론 이 업체가 못한다기보다는 제 눈높이가 높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직접 뭐 기술 제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접 사업을 해서 거의 이제 제가 완벽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를 했고, 그것을 뭐 제가 숙지만 하면 뭐 합니까? 손발이 이제 묶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또 각 분야에서 이게 가능한 것은, 예, 제 이익이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마음을 내주시는 건데, 예, 우리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류 작업하시는 분, 정말 이분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 사실 만드는 건 우리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이분들도 존중을 해야 마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중국하고 무역을 20년 이상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알루미늄 시공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지금 거의 실현을 시켜 주실 수 있는. 근데 왜 이게 중국에서 사와야 되냐면, 국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는 쪽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 거산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방산 업체고, 그리고 이제 요 방산 이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아놨고, 이 회사가 상장할 수 있는 컨디션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인수하는 쪽으로 하다가 부동산에 물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되게 됐는데, 요게 이제 이 회사가 알루미늄 사출을 하니까 요 알루미늄 사출에서 아예 그 구조물을 뽑아낼까에 대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 이게 힘든 거니까, 이건 진짜 아깝습니다. 이거 인수하면 아마 여러분들께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투자 기회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중국 통해서, 왜 근데 그러냐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 원료를 수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뭐 중국의 대학 한 군데에서만 우리나라 전체보다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인재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닌 경우에는 중국의 물량 공세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 가격도 훨씬 삽니다. 이걸 직수입을 한다. 네, 그리고 이 직수입을 하면서 이 모듈이나 인버터 같은 핵심 부품도 직수입을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다 안정적이고 그 양질의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성비 있는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S 하는 부분을, 이 관리비를 받는 구상이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개별적으로 또 발전소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인버터가 고장이 납니다. 이게 그냥 인버터 사서 교체,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인허가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서류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공사계획 신고 또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대부분 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큰 업체들이 아닌 경우에, 작은 업체다, 그러면
이미 이 회사가 없어져 있습니다. 인버터가 한 7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는데 이 인버터를 만든 회사는 살아있지만 설치한 회사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앞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직접 하신다 그러면 그 솔라선 에너지 같은 이런 크고 잘하는 회사들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뭐 지역의 작은 회사하고 뭐 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굉장히 신뢰 있고 또 잘하니까 계속 이 회사가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회사가 작더라도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처리 못합니다. 이거를 고장이 났다. 시공한 업체가 살아있다. 그러면 옛날 자료 갖고 해가지고 도면도 다시 그려야 되고 하니까 이거 해서 뭐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만 이 업체가 시공한 업체가 죽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한 1,500, 2,000 준다고 해야 뭐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도면 같은 것도 이미 다 없어져 있을 건데 한 7년 전에 지었다면 그럼 이걸 다시 그리고 다시 뭘 제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 시험 성적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모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개인이 처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비를 받고 적립을 해서 가는 건데 이 구조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투자에 대한 문턱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요것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보완하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 한 방에 지르는 이 약점을 극복을 하는. 예를 들면 제가 A 종목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르르 들어가는 것보다 매달 사시는 게 훨씬 낫다. 매달 이 태양광 수익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가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주식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고 지금까지 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즐거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경험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예, 좋은 대응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예, 앞으로 좋은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말씀하시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주가라는 게 누가 팔면 내리고 누가 사면 오르는 거니까 또 너무 뭐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경험을 하는 건데 예, 댓글 확인은 끝났고 감사합니다. 주주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뭘 좀 깊숙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제처럼 내리는 날 그냥 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도 제가 다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받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또 싸가지 없다 생각하시고 또 받는데 뭐 저도 모르는데 왜 내리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파니까 내리겠지. 예, 근데 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건 있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이제 사명도 변경하고 예,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그 성장성도 있고 다 좋은데 왜 내릴까? 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팔았으니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판다라는 그 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게 틀린 거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급하게 팔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표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사명도 바꿨습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영신금속보다는 이제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상호 변경 영 모빌리티였나?
YM, 예, 영 모빌리티 같은데, 예,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명도 바꿨고, 그래도 영신금속도 나쁘지 않지만 주식회사 YM, 뭐 이게 모빌리티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동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하락 사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팔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랄까, 이 거절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정서가 이 부탁을 거절하는 자체가 사실상 거의 잘못이다라는 뭐 이상한 그런 인식 때문에, 왜냐면 부탁 거절하면 삐지지 않습니까? 돈 50만 원만 빌려줘. 분명히 돈 50만 원 있는데 돈 없는데 못 빌려줘 이러면 삐집니다. 그런 것처럼 차라리 뭐 잘 올라갈 때 전화가 와서 영신금속이 어떠냐,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기분 좋네요. 뭐 이런 거랑 떨어지면 왜 떨어지냐? 누가 사? 사라고 하긴 했지만 사라고 하긴 했지만 그게 제가 그 가격이 제가 그 우리 투자 밴드 안에 여기 이제 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가입하실 때는 폼에 개인 신상은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폼 작성 안 한 분들은 다 가입 거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보다도 한참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는데 누군가 팔아서 그렇겠네? 근데 뉴스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럼 전들 뭐 알겠습니까, 제가? 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내려서 유감입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른다 했다가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좀 모릅니다, 진짜. 진짜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부담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면 이제 그런 뭐 마음으로 제가 뭐 깊게 소통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마음은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 다음으로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인정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시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심적으로 굉장히 후달리는 상황이 아닐까. 그럼 제가 이거를 "후달리게 많이 사셔도 됩니다. 다 지르세요."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진짜 저는 뭐 앞으로 이런 활동을 안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 이건 이제 좀 치사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회사를 상대로 제가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소송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같은 주주로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주주의 권리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키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송을 많이 겪으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겪으면서 판결이 예전에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판결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제 뜻을 알아주시고 동참해 주신 많은 주주들의 어떤 그 일종의 희생의 결과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래도 돈 많이 쓰셨을 텐데
소송비에 보태 쓰십시오. 예,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신데, 예? 이럴 때마다 연락을 하면 제가 아무리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안 쓰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때는 아무 그게 없다고 왜 이럴 때만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에휴, 뭐 네가 필요하냐? 난 필요 없으니까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뭐 그런 분들이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급하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왜 도대체 급할 정도로 투자를 과하게 하시느냐 등등. 예. 물론 이제 이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뭘 하든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내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그런 상장사들도 이런 좋은 기술이 나오니까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아니면 이 영신금속 같은 회사도 앞으로 상공장을 짓는데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 막연한 건 알지만 단기 주가의 흐름이란 건 결국은 누가 사면 오르고 누가 팔면 내리는 건데 누가 팔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좀 그 부분만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제가 만들어가는 주주 운동이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몰라야 됩니다, 사이가. 예,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긴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누군가하고 짝짝꿍해서 긴밀하게 뭘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 수익 내려고 이 주주 운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저런 법원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제가 뭐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만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 예,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뭐 불필요한 얘기긴 한데 앞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뭐 저는 주식을 팔지도 않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변동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딱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지루해서 누군가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이 팔았거나 여기서 샀던 사람이 팔았거나 거래량 보면 뭐 대충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아닐 거고, 그럼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고 나갔다. 한 10%? 코스닥에서 지금 10%못 먹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 분은 뭐 본전이 털고 나간 겁니다. 별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잘 올라가는 종목도 많으니까 에이 지루해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일희일비한다면 이거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인 거고, 그러면 뭐 단타 하는 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다 사기지만 그리고 하다 보면 거래 비용으로 다 나가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답답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런 길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법, 예,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특정인의 이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정서상 부탁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예. 부탁이라는 것도 뭐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지금 무당처럼 뭐 아는 척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